안녕하세요, 원쌤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BIM의 본질 같이 배워봤고요. 빔이 무엇인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쌤이 굉장히 중요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말 그대로 혁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과 2, 3년 전, 올해 기준으로 2018년도, 자, 무술년이죠. 이렇게 왔는데, 얘는 급물살을 탄 거는요, 벌써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 3년. 아, 근데, 쌤이 좀 우리나라의 빔, 좀 문제가 있는데, 자, 쌤은요, 2000년도에 레빗을 시작했어. 굉장히 오래됐네요. 2000년도부터 레빗을 했고요. 2006년도 실무, 레빗으로 실무로 완벽하게 모두 몽땅 레빗으로 했어요. 쭉쭉쭉 오다 보니까 이때는 되게 좋았어 사실은. 2006년도에는 캐드 할래 레빗 하려면 다 캐드 한다 그랬어. 심지어는 쌤 친구들 있잖아요. 야, 니 이러지 말고 걷다가 헛성세월 보내지 말고 빨리 경력 세워서 건축사 시험 봐서 설계해 디자인해 이랬는데, 쌤은요 초창기부터 레빗을 접하다 보니까 2차원적인 캐드는 분명히 한계가 온다. 미국을 보니까 레빗으로 다 하더라. 그래서 애초부터 2D를 과감하게 안 한다 그랬어. 물론 2D 했어요. 2D 하다가 안 한다 그랬어.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를 레빗으로 하겠다. 이래갖고선 쌤이 아마 2007년도 이때 아마 시공으로 가죠. 시공 BIM. 자,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건설에서 이제 모든 것을 여기서 깨달아.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빔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빔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쌤이 독립을 했죠. 사실 이때 독립을 한 거죠. 프리랜서로. 자, 프리랜서 딱 독립해서 우리나라는 해야 된다 해서 대기업, 여러분들 다 아는 대기업들하고 일을 했어. 언제까지? 2011 이때까지 했어.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투성이었어 사실. 초창기에 빔은요 너무너무 열악했어요. 쌤이 S설계사무소 딱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것도 아니야. 거기서 디자인 해오는 거 얘 할 수 있냐? 한번 해보자. 파일럿 프로젝트, 우리 흔히 말하는 그림자 프로젝트, 이렇게 숨어갖고서 막 빔해. 그래서 얘가 효과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시대를 살았어. 그래서 꺼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빔 하면 그냥 처음에나 반짝 관심 있지. 에이 저거 하니까 효율성 낮아. 저거 아직 안 되는 게 많아. 그래서 무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요. 얘는 어차피 가는 거 맞아. 그래 갖고선 쌤이 이때 교육을 해야 되겠다. 쌤이 삼성물산에서 교육을 하는데 아직 나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경험이 많아도 한계가 있었어요. 건축이라는 거는 그만큼 지식이 많아야 된 거예요. 그래서 3차원 프로그램만 잘 다루면 프로그래머밖에 안 돼. 하지만 건축의 전반적인 지식을 알고 있고 BIM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저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보니까 이제는 뼈대가 굵어지는 거야. 쌤도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 모델링 한계가 있었고요. 모델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건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직 경험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얘기가 다르죠. 쌤이요 저 설계부터 하고 시공하고요. 그리고 교육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교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강남에서 우리 KBIM 자 학원은 투자자들하고 모여갖고 차리게 돼. 그래서 얘를 쫙 하니까 때마침 이때 2012 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 국내. 그리고 2013 14, 15, 16 딱 16 정부는요 이때 의무화한다 그랬어. 근데 얘가 불발이 된 거지 사실은. 자, 2016년도에 국내 빔은 의무화하겠다 조달청의 마스터 플랜 사업으로서 딱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힘든 무언가가 있었어. 다들 나가서 촛불도 들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흐지부지 됐단 말이지 사실은. 그래서 뭐 국내 500억
500억 이상의 공사는 빔하게 돼 있어요. 의무화. 는 맞아. 한 건 맞아. 정확히 말하면 의무화가 됐다고 봐야 돼. 근데 얘네들이 다 부질없어. 왜? 껍데기만 하거든. 진짜 BIM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껍데기만 하다 보니까. 왜 껍데기냐? 이건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빔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퍼포먼스가 아니고 진실된 정보라면요. 많은 사람들이 빔에 대해서 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하지 않죠. 그리고 정부에서 2016년 의무화, 500억 공사 의무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런 거 의미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껍데기만 할 건데. 사람들은요, 이젠 다 알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정보가 인터넷으로 굉장히 잘 공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만 얘를, 퍼포먼스가 좋게, 우리가 뭐 해서 빔 했다, 이래도요, 와닿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정부가 이제부터는 BIM과 관련된 자료를 받겠다라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국내는 빔 의무화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를 하겠다는데 자꾸만 다람쥐 쳇바퀴도 걷돌아. 계속 걷돌아. BIM 2006년부터 2008년이라고 잡을게요. 2008년부터 올해 2018, 10년이 딱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더딘 이유는요.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얘를 사실 나라가 시켜서 해야 되는 건 사실 옳지 않아요. 내가 내 건축 설계를 하는데 내가 시공을 하는데 이런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겠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이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야 돼. 그래서 잘못된 케이스는 사실 미국이었고요. 잘된 케이스는 유럽이에요. 자, 근데 지금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라는 걸 겪어서 처음엔 퍼포먼스 그리고 과도한 마케팅 빔을 마케팅 수단으로 썼죠. 우리는 2D가 아닌 3차원 서비스를 합니다. 하지만 그네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수박 겉핥기처럼 빔을 하다가 이래갖고는 우리가 생산성이 낮다, 효율이 낮다 이래갖고서 진짜 빔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떤 회사는 그랬죠. 빔, 레비스 쓰지 않으면 이 회사를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다. 강력하게 딱 하니까 지금 전 세계 1위 설계사무소가 되고 이렇게 변하죠. 유럽은요. 애초부터 오랜 기간 동안 과거로부터 BIM을 그네들이 내가 필요하니까 3차원이 필요해. 내가 시공을 하는데 얘가 필요해. 3차원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 선택한 것.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시키지 않아도 의무화라는 건 나라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최근 쌤 패치는한테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 70%가 빔을 한대. 70%가 그럼 얘는 의무화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 있잖아요. 국내보다 우리나라보다 늦게 시작한 그런 동남아 국가들 요즘 베트남이 확 뜨고 있고요. 베트남 이런 데 가서 보면요. BIM 모델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쌤이 봤을 때는 이제 그네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정착이 되고 빨리 갈 거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키캐드가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다 이유가 있어. 스스로 본질 얘를 하는 주 객체들 설계사무소, 시공사, CM 이런 건축주들 이런 사람들이 2D보다는 3D를 선택했고요. 그 안에서 2D보다 더 좋은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고 해야겠다는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따져보기 되게 좋아하죠. 정부가 안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해? 자, 쌤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빔을 한다는 거,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회사의 가치를 높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빔이 활성화, 의무화가 됐을 때 경쟁력을 확보하는 우리의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를 하지 않는데 하루아침에 빔이 될까? 되지 절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빔은요 뭐 프로그램 이렇게 캐드처럼 몇 개 배워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시행착오라는 실현의 과정, 인고의 과정, 그리고 노력의 결과물이 항상 나올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를 하겠다는 마음이 서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할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딱 하나. 외주 용역 주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외주 용역 주는 건 할 수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그만큼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떨어지겠죠. 외주 비용으로 다 나갈 테니까. 그래서 쌤이 이렇게 보니까 4차 산업혁명 보니까 우리 건설 산업의 미래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에 달려있다. 자, 이제는 원센트 그래요. 지금 이 강의가 세 번째 리뉴얼 되는 강의예요.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찍고 있는데, 사실, 어제 좀 기다렸어요. 2016년을 지나고 한번 보겠다. 그래서 얘가 BI 및 국내 어떻게 발전되는지 이렇게 좀 보고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얘를 누가 의무한다, 뭐 의무하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뭔가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진짜 경쟁이에요. 자, 쌤이 뭐라 그랬어요? 빔을 한다는 거? 경쟁력 확보라 그랬어. 여러분들 나와 회사의 경쟁력 확보야. 그러면 빔을 여러분들한테 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 마. 이제는 오히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이런 거 귀찮은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나는 해. 그래야 돼요.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자본 경제주의이기 때문에 돈 가진 데는 항상 늦게 시작해도 따라와. 근데 돈이 없는 데는 헝그리 정신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내가 얘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생업이 걸려 있어. 돈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사람 그냥 막 뽑으는데 돈 주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대중적인 부분은 설계사무소는 1인 설계사무소, 10인 이하의 설계사무소, 그리고 시공사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근데 갑자기 한 번에 바뀌어. 그러면 그네들은 어떡하라고. 근데 10년이나 줬거든요. 시간은 10년이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는 어쩔 수 없어. 이제는 시장 경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준비를 하셔야 돼. 그래서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나의 가치를,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준으로서 이제는 뭘 해야 된다? BIM을 접근해야 된다. 얘는 시켜서 할 이유는 없어요, 이제. 뭐 의무화는 됐다고 봐야 되니까. 뭐 2016년에 의무화는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가 완전히 의무화가 되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쌤이 봤을 때는 완전히 의무화도 거의 다 됐어요, 준비는. 이제 선언만 하면 돼, 나라가. 선언만 하면 되는데, 좀 안타까운 건요. 자, 그동안, 뭐, 핑계죠, 사실은. 원센도 똑같고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얘에 대해서 미래의 가치가 있는 거 알아. 그러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했어. 이건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라는 거. 좀 냉정해져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건설산업의 미래는 빔에 달려있대. 쌤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 빔은요, 모든 정보의 기초다. 빔은 디지털 정보예요. 얘를 뭐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최종 목표가 뭐예요? 바로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이거. 건물을 짓는 비용보다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그 건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빔은 정보를 만드는 거, 그리고 시공은 설계사무소 정보를 구축하고요. 시공은 그 정보를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의 건축주는 그 정보를 유지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IT와 만남, 여러 가지 아주 수많은 우리 4차 산업에 관련된 거와 서비스를 접목시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빔은 디지털 정보 기반, 예? 정보를 만드는 단계죠.
유크레이트. 그래서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를 하지 않으면 얘를 할 수가 없다. 쌤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드디어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러면 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되나? 나한테 맞는 BIM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 그 레빗이 됐든 아키캐드가 됐든 디지털 프로젝트가 됐든 폼지가 됐든 알프라이 됐든 테크라가 됐든 기타 등등등등 내가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빔케어 교육연구소의 커리큘럼 쌤이 디자인 다 했고요. 우리 책하고 인문교과서 책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열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레빗 아키텍처 인문교과서 인문교과서 그러니까 여기 딱 보니까 인문 과정이 굉장히 커요. 당연히 기초를 다루기 때문에 이만한 커리큘럼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얘는요 아주 쉬운 것부터 실무 베이스의 프로젝트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레빗을 배우는 70%의 모든 것들. 그리고 옆으로 오니까 우리 레빗 아키텍처 패밀리 교과서 얘는요 레빗이 이루고 있는 패밀리들 단위 객체 유닛들을 다루는 거 패러메터를 다룰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건축의 패밀리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니까 실무 트레이닝 파트 2 얘는 우리 레빗 실무 교과서 그래서 도면화라든지 웍셋 공동작업이죠. 얘를 할 수 있는 레빗의 90%의 나머지 부분을 배우는 거. 그래서 안에 딱 보니까 쌤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레빗을 달았어요. 2000년대부터 레빗을 해왔고 맨 땅에 헤딩하면서 누가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배워야 했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뭐 물어봐도 답이 없으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거 맨 땅에 진짜 헤딩을 얼마나 했는지 그래요. 되게 힘들게 해왔어요. 그래서 원쌤이 이렇게 실무 프로젝트도 하고 이렇게 교육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원쌤처럼 힘들게 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뭐 원쌤은 뭐 그렇게 연예인처럼 잘생기지도 않았고 뭐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고생을 주기는 싫었기 때문에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이렇게 있고 여기 좀 볼게요. 그래프. 우리 그래프를 보니까 얘는요 빅데이터예요. 원래 2006년부터 원쌤이 교육을 하면서 그리고 카페 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했어요. 레빗을 하면서 연도별로 뭐가 가장 어려운가,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 빈케어 교육연구소의 인문교과서 그리고 패밀리 교과서, 실무 교과서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쌤이 보니까 우리 책이 있어. 책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요번에 인문교과서에서 배울 책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빈케어 교육연구소에서 책을 구매하시면 쌤이 이렇게 여기다가 사인해서 보내드리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하나 이거는 직원시키지 않고요. 원쌤이 직접 사인해주고 회원님들한테 이제 멘트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인 받은 책을 구매하실 수 있는 거는 우리 빈케어 교육연구소에 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과정. 자, 얘는 까만 책으로 디자인했고요. 패밀리 과정.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 다시는 이제 까만색으로 안 할게요. 까만색이 예쁘고 좋은데요. 스크래치가 너무 잘 났어. 그래서 얘는 좀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흰색도 되게 예쁘다. 반반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 최종 파이널 과정도 이렇게 까만 책으로. 저 책이 레빗만 다루는데 3권이 나왔대. 근데 얘는요 사실 완전 파이널 과정이 남았는데 쌤은 그래요. 자, 온라인 교육은 기초에 충실한 이게 컨셉이에요. 여러분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랬죠. 원쌤은 항상 기초에 충실한 교육을 가고 있고요. 자, 얘는 쌤이요 너무 어렵게 했어. 시작을 할 때 뭔가 배울 때
어려워 항상. 근데 많은 분들이요 배우고 나서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정말 어디를 가도 원쌤의 교육이 최고였다는 얘기를 가끔 해주시는데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들으신 분들이 그래요. 진짜 다 돌아다녀 봤는데 원쌤의 책보다 원쌤의 강의보다 쉬운 게 없다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기분 좋으라고 립 서비스를 해준 걸 수도 있겠지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물론 원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한 거 되게 많습니다. 초창기 우리 이거 완판됐죠? 완판되고 초창기에 책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실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도서보다 낫다는 평가를 해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원쌤이 책을 써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게 국내에는 랩이 아키텍처에 대한 제대로 된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고 공부할 거면 차라리 튜토리얼을 보고 공부하십시오. 그런데 튜토리얼은 좋은데 영어를 한글로 직역했기 때문에 해석이 이상해. 그리고 그 자체에서도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쌤이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실무자 입장에서 다시 했고요. 그런 다음에 실무 프로젝트의 일부분을 다 갖고 와서 적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거는 기본 기초에 충실한 거. 그리고 배울 때 어려워하셔서 최대한 쉽게 할 수 있게 따라할 수 있게 했고요. 기존 강의는요 15분 단위로 했어요. 하지만 온라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짧게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단위로 리뉴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멈춰놨다가 따라하시고 하고 따라하시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요. 항상 원쌤은 화면에서 얼굴을 보여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요. 비록 원쌤은 여러분들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원쌤을 알아볼 수 있겠죠. 이게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 사람 냄새가 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원쌤이 오프라인 교육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 느낌. 물론 원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따뜻한 손길로 따뜻한 말로 직접 가르쳐 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는 그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강의를 하려고 노력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온라인 교육이 끝나면요. 자, 기초가 끝난 거야. 그래서 원쌤이요. 자, 올해를 기준으로 쌤이 왜 말을 발음 안 하냐면요. 욕하는 것 같아서. 자, 2018년을 기준으로 오프라인으로 나옵니다. 자, 원쌤이 예전에 강남에서 학원을 했지만 그때는 원쌤이 다 100% 지분을 투자한 게 아니라 같이 했던 거고 이제부터는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우리 빈케어 교육연구소로 연구소가 다시 인서울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죠. 그래서 기초 과정은 온라인에서 배우실 수 있고요. 이제 앞으로 어드밴스 과정, 드디어 이제 심화 과정이죠. 심화 과정은 다 오프라인으로. 또 우리 온라인의 그레이스. 자, 이거 뭐예요? 전 세계 최초 BIM 기반 물량 산출, 내역 집계, 4D, 5D 시험까지도 되는 프로그램이죠. 런칭이 됐죠. 와, 이거 다 사면 1,000,000원 정도 하는데 구조 부분 런칭 돼 있는데 얘 한 300인가 400 정도 돼요. 300에서 400만 원 돼 프로그램. 근데 교육비 30만 원만 투자를 하시면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3,400만 원짜리 프로그램 다 실제 쓰셔도 되는 걸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빔을 끝까지 완결판까지 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 빈케어 교육연구소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거는 온라인에서 배우고요. 이제 오프라인은 우리 빈케어 교육연구소의 심화 과정. 그리고 쌤이 환급 과정 만들고 있죠. 환급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저렴하게, 더 리얼하게, 실제 가치, 실제, 리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쌤을 이제는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뭐 후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늦어지면 내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원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쌤이 원주로 내려왔죠. 한라대학교가 있고 겸임교수로 내려오면서 회사도 그때 창업했고요. 2013년 5월 달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2018년이에요. 곧 5월 달이 오는데 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창업이라는 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돼. 우리 빈케어 교육연구소 처음엔 좋았어요. 우리 재미있게 인문도 찍고 책도 출판하고 이렇게 세 가지 과정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이 막 1,000단위가 넘어가고 이러면서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 처음에. 근데요 2016년을 기준으로 자꾸 불발이 되고 비밀 의무화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업이 좀 더 하얀 길로 가기 시작해. 근데 결정적인 게 있어. 원쌤이 교육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 잠깐 했다가 이렇게 홀랑 드셨죠. 홀랑 말아 드셨는데 그런 시련이 물론 이제 잘 하고자 자금이 항상 부족하고 벤처 기업들은 특히 교육 사업들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온라인 강의장 그리고 카메라에 뭐 이런 거 다 인건비 가장 무섭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항상 자금에 목이 마르고 데스밸리를 건너야 되고 이제 정말 바닥까지 갔습니다. 사는 게 이거보다 더 지옥은 없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항상 그때마다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주변에 계신 지인들 우리 가족들 항상 그랬어요. 힘내라고.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이 원쌤 강의가 정말 좋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쌤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원쌤 강의를 듣고 도움이 되신다면 절대로 교육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항상 약속을 했고요. 굳게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교육자로서 정말 빔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 그리고 이익보다는 사실 다 마이너스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 책 한 건 해봐야 동영상 해봐야 투자 대비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급과정 준비하고 있고요. 왜? 그만큼 저 열악한 환경에서 옛날부터 현재까지 어렵게 BIM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파하려고 의무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이왕 시작한 거 끝은 봐야 되겠죠. 포기하지 않고요. 더 열심히 하고 원쌤이 그래 많이 봐요. 뭐 이제는 서울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어떤 건축 패러을 가면 그 다 알아봐 보셔요. 많이 알아봐 주시고 그래갖고 막 창피하기도 한데 그 여러분들한테 교육자로서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다 드린다. 그래서 우리 빈케어 교육연구소 뭐예요? 자, 정보는 공유되고 진화한다. 쌤이 우리 빈케어 교육연구소의 사명이죠. 그래서 BIM을 정보로 다루니까 얘를 빨리 공유하고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얘는 진화한다. 그래서 국내 BIM 자 원쌤이 그래요. 요즘에 국내 BIM의 올바른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게 원쌤의 목표죠. 그래서 원쌤 같은 교육자가 사실 쓴소리도 해야 돼. 잘못된 거는 방향성 이런 것들은 잘못됐습니다. 근데 아직 힘이 없어요. 근데 힘은 뭐예요? 인프라죠. 그래서 원쌤이 국내 BIM 빔 실무자를 모으는 자 얘를 드디어 구축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BIM을 할 수 있는 협회. 그러니까 협회보다는 얘는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협동조합. 자, 이제는 원쌤이 인프라도 됐고요. 빈케어 교육연구소 우리 자, 이 인프라
그리고 플러스 1세대 원쌤의 동료들. 사실 원쌤가 막내예요. 되게 일찍 시작했는데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원쌤이 되게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그 중에 막내인데, 자 1세대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오겠다. 정식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적어도 원쌤이 얘기를 하면 이제부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자, BIM이 있습니다. 현실의 한계는 여기입니다. 원쌤이 이렇게 했더니 원쌤은 이게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거짓 없이 한계를 드러낼 거고요. 원쌤이 말했듯이 모든 정보는 공유되고 진화를 시킬 올바른 BIM 문화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쌤이 되게 지금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래요. 너는 이렇게 교육하는 게 즐겁고 이런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고, 공유하다 보면 원쌤보다 뛰어난 사람, 좀 더 빠른 사람도 같이 모이고, 그러다 보면요 정보는요 곧 진화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작업을 못 해왔어요. 협회가 있었고 학회가 있었는데 다 어떤 디스플레이, 어떤 정치적인 것도 있었을 뿐더러, 근데 걔는요 이제 다 합쳐야 돼. 우리가 다 뭉쳐야 돼. 빔을 하는 전문가들이요 학회가 됐든 협회가 됐든 빔케어가 됐든 다 이제 모여서요 이제 방향성, 미래의 방향성, 4차 산업혁명과 건설 산업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이제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협동조합의 실무자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쌤이 이제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해요. 얘는 적과 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빔을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두근두근 대한민국 코리아에서 빔을 제대로 해야 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은 어쨌든 빔케어 경영수의 인문교과서, 패밀리 교과서, 실무교과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번 과정은 뭘 배운다? 인문교과서를 배우신다. 그래서 원쌤과 함께 다음 시간부터는요 래빗에 대한 인문교과서 마우스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저는 다음번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갑니다.